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R 인성교육연구소의 양윤석입니다. 오늘은 함석권 선생님이 쓰신 들사람 얼에 나오는 CR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석권 선생님은 이제 우리가 전체로 살기 위해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살고 몸이 아니라 몸뿐만이 아니라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교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떤 전체 이웃과 더불어서 사회, 공동체에서 살 수 있는 어떤 문화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습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으로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존재가 사람이죠. 그래서 함석권 선생님은 교육을 사람을 바르게 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다 CR을 붙여서 CR 교육이라고 했으니 이는 요즘으로 말하면 평생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Lifelong Education. 평생교육이 뭡니까? 수평적 교육인 가정, 사회, 국가가 하는 교육과 수직적 교육인 형식교육. 즉,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이건 이제 단계별로 되어 있고 다 제도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가정, 사회, 국가가 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뭐 어떤 일정한 틀이 없죠. 그래서 이런 건 무형식 교육이라고 합니다. 무형식 교육. 이런 형식 교육과 무형식 교육, 즉 가정, 사회, 국가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정, 사회, 국가적인 교육과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식 교육, 즉 제도화된 교육,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이런 교육을 모두 합한 것이 평생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어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계신 분이나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모두 다 지금 평생교육에 속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함석권 선생님은 교육을 도를 닦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도 닦는다 그러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도 닦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저 산 속에 뭐 깊은 산 중에 가서 뭐 수련하는 것을 도 닦는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란 말 아시죠? 도를 도라한다 그러면 도를 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이름을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름이 아니다. 그건 뭐예요? 도라는 거는 이제 어떤 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는 어떠한 길을 안내하는 것이지 어떤 하나의 길을 정해서 그 길을 유일한 길이라고 안내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도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무엇을 처리하는 방법이 어떤 하나의 방법을 정해서 그게 유일하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방법이 될 수가 없죠. 그건 도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도를 닦는 일이라 한다는 것은 그 수많은 길을 발견하고 교수자는 그 수많은 길을 안내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방법을 발견하고 수많은 방법을 안내해 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는 한정 짓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은 뭐예요? 교육이 도를 닦는 일이라는 건 뭐예요? 끝없이 계속
그, 그 길을 찾는 거고 방법을 찾는 거죠. 그게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명은 자라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자라는 정신. 생명은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신을 계속 자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은 진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진화의 과정. 생명의 정신이 자라는 것은 진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교육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생명은 그러니까 자라는 정신이기 때문에 정신이 있기 때문에 정신이 차츰차츰 성장하면서 진화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교육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계신데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반성을 또 하고 계세요. 첫째,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반성해야 될 점은 종교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종교를. 왜 종교를 무시하게 됐나? 근대 과학의 발달이 그 원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과학의 발달 때문에 정신 세계를 무시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과학 발달 이전에는 인간이 이제 약하고 자기 약한 존재고 무지한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인생과 역사를 어느 정도 보람과 조화를 느끼는 마음 속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마음의 분위기가 교육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자연계 모든 현상들에 숨어있는 법칙을 남김없이 인간이 들추어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연계에는 뭐 법칙 중에서도 그걸 굳이 파헤치고 들여다보지 않아야 될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파헤쳐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세계를 비판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세계에도 비판하고 막 분석하고 막 이렇게 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정신세계마저도.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감이 충만하니까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이러한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모든 정신적, 종교적인 것을 미신이라고 속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배제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과학대 미신이라는 이제 프레임을 짜서 과학이라는 것은 이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과학이 추구하는 변화가 발전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배워야 된다. 그것을 배우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과학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겠죠. 환경도 파괴하고 인간 소외가 되기도 하고, 인간 소외라는 건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뭐 인간이 이제 AI가 지금 시대에는 AI가 발달해가지고 인간이 하던 일을 이제 AI가 더 잘해요. 인간이 이제는 거기에 대적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소외가 돼버리는 거죠. 인간은 이제 소외가 돼버리는 것이고, 그러면서 인간이 이제 물질을 숭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더 편리한 거, 뭐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인간의 그 본성이 뭡니까? 인간은 정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정신적으로 상상할 수 있고, 그건 뭐야? 초월적 세계를
동경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상실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 소외의 두 가지 측면인 것이죠. 이런 이제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되니까 이제 조금 후회한 과학의 급속한 발달을 후회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게 됐지만은 이걸 멈출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왜? 과학의 한계성을 느꼈지만은 지금까지 그 물질주의에 심취돼서 이제 거기에 완전히 빠져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더 기술이 발달해서 더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고 인간의 정신을 말살시키는 그러한 기계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물건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더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은 종교 없이 할 생각에서 오늘 인류의 위기는 온 거죠. 교육을 종교 없이 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실행했기 때문에 오늘의 인류는 오게 됐는데 이 인류를 건지는 것은 이제 새로운 종교적 체험으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존 종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 종교는 이미 이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가 돼버린 물질주의의 물질 만능 중에 기존 종교가 졌어요. 거기에 흡수됐어요. 거기에 한 배를 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성 종교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성 종교로는 될 수 없고 새로운 종교적 체험만이 이 이제 인류가 처한 위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성 종교를 부정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의 본성인 종교성만은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질 세계는 당기는 힘, 즉 인력에 의해서 되듯이요. 물질 세계는 그러니까는 뭐 물질 세계가 이제 인간의 그 욕망을 자극하든지 욕망을 만족시킬 때 물질 세계는 계속 번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듯이 정신 세계도 믿음 없이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정신 세계는.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적 뭐 기독교나 불교 뭐 천주교 이런 모든 종교들도 믿음 없이는 그 종교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석가모니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걸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종교적 세계가 초월적 세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 무신론이나 반종교론도 그것도 벌써 하나의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도 종교가 없다. 아니면 난 종교를 믿지 않는다. 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무신론 반종교론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종교적인 속성, 종교적인 본성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은 종교성을 띤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교육과 종교는 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교육, 종교 이 양쪽에 똑같은 자 있는 거 보이시나요? 동그라미 쳐놨죠. 제가 교자가 다 있죠. 교육과 종교에 이
교자가 그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교육과 종교가 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육과 종교가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뭐 산업혁명 이전 뭐 서양 중세 시대라고 할까요? 뭐 교부 철학이나 스콜라 철학이 서양 시대가 그랬을까요? 어쨌든 종교가 있음으로 해서 이제 거기서 교육이 파생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가장 큰 가르침이죠. 가장 으뜸된 가르침이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으뜸된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기르는 것이 바르게 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기르는 것에 있는데 으뜸된 큰 가르침이냐 아니면은 뭐 작은 가르침이냐 이런 거에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것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발달에 의해서 분화, 즉 교육과 종교의 분화죠. 분화되는 오늘에 있어서도 종교는 마땅히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대신 교육은 반드시 종교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종교와 교육이 이제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그리고 뭐 교육도 뭐 많이 세분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알고 보면 많은 그 어떤 교육적인 분리된 뭐 교육과정이랄까요? 과목, 뭐, 우리가 대학으로 말하면 무슨 과거는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 하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으뜸된 가르침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초월적 세계에 오르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뭐 초월적 세계라니까 뭐 종교적인 어떤 초월적 세계가 아니라 계속 지금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철학과 신학과가 아니더라도 인문학과가 아니더라도 공대라 그래도 뭐 의대라 그래도 그 초월적인 것을 계속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인 걸 통해서 증명을 한 것만을 계속 추구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것도 완전한 진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뭐 우리의 모든 병을 이제 웬만한 병을 다 고치지만은 의사들이 우리의 모든 병에서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뭐 제가 맹장을 알아서 수술했다? 무슨 뭐 장폐색이 걸려서 수술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책으로 뭐 이런 책을 들고 읽어서 아는 것은 그건 다 아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돼. 직접 그 사람이 그 아픈 당사자, 환자, 자기가 수술했던 사람이 당했던 그 고통, 그 똑같은 거를 당해봐야지 진짜로 아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어떠한 과 그것도 이제 뭐 의과대학이라고 해봅시다. 정형외과나 뭐 일반외과 뭐 내과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 과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소리냐면은 뭐 정형외과 이제 다리가 부러졌어요. 뭐 다리가 뭐 부러져도 이제 뭐 이제는 기부스를 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뭐 한 2달이 뭐 있어야 됩니다. 2달 동안 움직이지 마세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다리를 고치는 데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내과적으로는 이제 2달 동안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뭐 살이 찌고 이제 복부가 기름이 뭐 비만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운동을 해줘야지 인간이 동물인데
그 사람만 봐도 아무런 가만히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약을 과하게 투여해서 이거를 고칠 수 있다 그러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암 걸린 사람은 항암제도 그러는 거죠. 항암제 써서 뭐, 암세포를 줄이면 다른 데 또 부작용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과학이 다 진리는 아니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초월적인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위대한 뭐 스승들은 다 이제 훌륭한 종교의 스승들이었습니다. 종교의 스승들은 다 이제 교육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예수나 석가 다 가르침을 줬어요. 우리들한테 위대한 종교가들이 그래요. 종교적 스승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교육자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과 종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는 종교는 어떤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이트라 이제 빛을 비치면은 어떻게 돼요? 지는 이제 어둠 다크니스라서 빛을 비추면은 이제 땅이 이제 환하게 된다. 어떤 빛이라고 했는데 그 빛은 이제 물질계의 에너지의 근원이기도 하죠. 빛이 있어야 뭐 나무도 자라고 뭐 광합성을 뭐 한다든지 뭐 나무가 자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제 정신계의 근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정신계의 근원, 그 빛이. 그러니까 그 종교라는 것은 물질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그런데 종교가 잘 되려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념과 권위와 감격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념은 종교 없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자유주의, 리버럴리즘, 그거는 뭐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으로 오면서 좀 어떤 민주당 측면에서도 뭐 리버럴리즘으로 쓰고 그렇게 하니까, 어떠한 자유지상주의, 이런 거하고는 좀, 구분될 수가 있지만, 어쨌든, 자유주의 그런 것들도 종교에서 발생됐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그런 자유주의 제도라고 할까, 그것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우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고 우리 법에 다 돼 있죠. 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그러니까 종교에서 탄생된 거예요. 종교에서 이제 말을 하면서 종교에서 이제 무슨 뭡니까 주보 같은 것도 발행하고 막 그러면서 출판하죠. 모이는 것도 종교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이제 종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종교. 그리고 이제 권위. 교육은 이제 권위가 있어야죠. 권위가 있어야 되죠. 종교도 권위가 있어야 되죠. 권위가 없으면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죠. 하나님 권위가 있어야죠. 권위가 없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종교는 그러니까 교육은 신성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명령. 그러니까 신성한 교육을 실행하는 선생님은 교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종교를 무시한 정치 형태가 일어나면은 뭐예요? 자신을 절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을. 이렇게 되면은 개인 숭배 사상이 발생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 개인 숭배라는 건 이거는 이제 죄악이죠. 죄악. 이건 이제 이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단. 나를 선지자다. 내가 절대자다.
무엇을 숭배하게 되면 자기를 절대시할 수 없게 된다니까요.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종교의 권위를 믿어야 됩니다. 종교의 권위. 그리고 감격. 그건 새로운 경험이죠. 새로운 경험.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교육을 통해서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종교를 통해서도 교육을 통해서도 인격의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념과 권위와 감격이 있어야지만이 이 교육은 잘 될 수 있다. 그런데 해방 후 우리나라 교육이 실패한 것은 이제 참 종교적인 참 종교적인 이념과 권위와 감격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은 실패했다. 이렇게 한덕헌 선생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잘 되려면은 정치에서 해방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에서. 그러니까는 교육은 정치의 간섭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명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패단이 교육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교육에 직접 간섭을 하지 않을 때만이 교육은 바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교육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면 안 되죠. 교육이 자기들이 뭐 이념을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정책을 가르쳐라. 우리의 이념을 주입해라. 우리들의 정책의 우수성을 정당성을 주입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교육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내일의 나죠. 나인데 이게 이제 오늘의 일은 온전히 자유로운 내일의 꿈으로 내 속에 자라게 하는 일인데 교육이. 근데 정치적 간섭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은 어린 새싹들이 온전히 제대로 자라게 두고서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애들이 타고난 본성이 있을 거예요. 천명지성, 하늘이 준 명령한 하늘에서 풍부받은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솔송지도 그것을 따르는 것이 도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길을 인도하고 그 본성에 따라서 길을 안내하고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도라는 거예요. 도. 수도지교. 그 도를 수련하는 것. 그 도를 닦는 것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닦는 것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안내받아서 자기의 본성에 맞는 하늘에서 풍부받은 본성을 현실에서 반영할 수 있게 자기의 풍부한 가능성을 현실태로 자꾸 반복하죠. 포텐셜리티를 가능태를 액츄얼리티로 현실태로 현실에서 무한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발휘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의 양심은 불완전한 자기 욕심을 가라앉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어떤 학생들을 자기 뜻에 맞게 이렇게 강제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거를 없앨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애가 가지고 난 그 본성을 자라나게 하는 건데 억지로 이제는 강제해서 다른 길로 안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간섭해가지고 어린애를 믿어주지 않으면은
개인적인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빗나가기 쉽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엇나가는 거예요. 강제하려고 해서 자꾸 어머니들도 그렇고 가정교육도 사회교육도 사회가 원하는 거 뭐예요? 취업자라는 데로 가야 된다면서 막 애 본성에 맞게 그렇게 하잖아요. 어머니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산업화를 위해서 우리는 너희들은 산업에 맞는 기술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막 단기간에 막 교육시켜서 대량으로 똑같은 교육시켜서 사회로 내보내는 교육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발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교육받는 사람에게 이제 편견을 주기 쉽다는 거예요. 지금 편견. 이것이 올바른 교육이구나. 이런 교육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기 쉽다라는 거죠. 근데 학원, 무슨 뭐 학교법인 무슨 학원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학교의 뭐 법인 같은 걸 부를 때 이런 학원이 신성하단 말은 이래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신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준 본성에 따라서 애들을 강제하지 말고 안내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교육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친 간섭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성을 자라게만 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내자까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내자까지. 조력자, 안내하고 조력 도와주는 그런 정도에서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 더군다나 우리 민족은 간섭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일제 36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 잘못된 거라고 그러잖아요. 일제 36년에서 일제에서 우리 말과 글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했죠. 우리는 그렇게 머리 빡빡 깎고 모자 쓰고 그런 이런 호크하고 검게 그런 교복 입고 검은 신발 신고 똑같은 가방 메고 다니고 그런 가방 갖고 다니고 그런 교육을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건 일본 문화란 말이에요. 그 간섭을 받았단 말이에요. 강제당했단 말이에요. 그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해방 후에라고 달라질 게 없었다는 겁니다. 해방 후에도 교육자 지식인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이 계속 잘못되어 갔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교육자 지식인의 경쟁심, 이기심, 노골적인 권력주의의 정치 바람이 곁들여져 가지고 사람들의 직업 심리가 극도로 타락하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교육자 지식인의 그 직업 윤리가 뭡니까? 직업 심리가 뭡니까? 우리나라는 직업을 생각할 때 기업가 정신 기업 윤리, 직업 윤리, 기업가라고 그럴 때 기업가 정신 같은 거를 너무 배제하는 경향이 있죠. 직업도 직업 윤리를 너무 배제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은 투철한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지 되고 직업인은 투철한 직업 윤리가 선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그 직업이나 그 기업이 잘 될 수 있는데 우리 교육자들의 직업 윤리는 뭡니까? 양심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을 편견 없이 가르치고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에 손을 대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길을 안내하기만 하겠다. 즉 편견을 두지 않겠다. 이러한 것들을 직업윤리로 가져야 되는데 교육자나 지식인들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대학이나 중고등학교 가르치면서 그거를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마치 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그게 직업윤리라고
했으니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직업이식자라는 거는 밥벌이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직업이식자. 이 식자. 이 직자는 이 밥벌이만 생각하면은 안 된다. 특히 교육과 지식인들은 특히 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천직이라고 그래요? 천직이 뭐예요? 하늘이 사람을 내매 반드시 그 맡은 일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사람을 탄생시킬 때 반드시 그 사람에가 알맞는 직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천직이라는 거예요. 하늘부터 부여받은 내가 이걸 천직으로 삼고 산다. 하늘이 준 자기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살기 위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맡은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이 그 직업도덕의 주춧돌이었어요. 이것이 직업교육의 토대였다는 거예요. 직업도덕에. 그러니까 이 직업의 의미는 전체에 의해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뭐 주어져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 혼자 뭐 사장만 있다고 해서 그 회사가 돌아갑니까? 회장만 있다고 해서 그 직업이 그 회사가 돌아갑니까? 말단 사원부터 대리, 과장, 부장 뭐 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만이 그 자기가 갖는 직업이 의미 있어지는 것이죠. 자기 직업이 그 회사에. 그리고 여러 가지 직업이 무슨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한다, 청소를 한다, 뭐 설거지를 한다, 이런 일들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직업의 의미는 전체에 의해서 주어져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설거지가 뭐 하는 사람이 없고 청소하는 사람이 없고 식당 하는 사람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은 자기가 그런 뭐 사무직 뭐 좋은 뭐 교사, 교수, 뭐 국회의원 이런 폼난 직업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 삶을 용이할 수 없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직업의 의미는 전체적으로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발달 단계는 이제 그 정신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계속 발달해 올 수 있었다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그래서 이제 뭐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해서 그 윤리에 의해서 자본주의는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고 그래서 발달했다. 뭐 이런 어떤 윤리의식이 있어서 발달했단 말이에요. 정신에 의해서. 근데 이제 모든 것이 절정에 이르러서 이제 자본주의 모순이 드러나게 될 때 노골적인 경쟁이 일어나고 이것이 모든 사회 문제의 근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자본이 축적이 돼서 그 사람이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이제 돈을 벌기 위한 경쟁만 있게 되는 거예요. 경쟁. 그러니까는 이제는 그런 윤리고 뭐고 그런 걸 다 이제 내팽개쳐졌다는 거죠. 어느 정도 자본이 축적될 때까지는 그게 유효했으나 그 이상이 되면은 이제 그 정신이 망각해진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할 때, 과학이 어느 정도 발달할 때까지는 그게 될 수가 있어요. 정신대 교육이나 교육도 제대로 될 수가 있고 자본주의 윤리도
지켜질 수가 있는데 그 어느 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는 그것에 정신이 과학이 어느 순간이 진행되거나 자본주의가 절정에 이르게 되면은 과학과 자본주의가 절정에 이르게 되면은 과학이 절정에 이르게 되면은 인간의 정신 세계를 망각하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절정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자본주의 윤리를 망각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질만 남게 되고 경쟁만 남게 되는 거죠. 이기심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런데다가 이제 산업주의가 이런 산업주의가 정치화 결탁해서 기업 국가가 될 때 그 폐해는 말할 수 없이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항거하고 자기의 성역을 지켜서만 사명을 다하는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주의와 결탁해서 기업가가 돼서 오로지 산업을 어떻게 융성할까, 우리 기업의 발전을 어떻게 할까, 모든 사람이 거기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 생각만 하고 있을 때도 우리는 교육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한 교육의 사명을 지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교육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국가 되면 산업주의와 정치가가 결탁해서 기업국가가 된다는 건 뭐예요? 교육마저도 기업의 이제 그 기업을 융성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요지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가가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전락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교육을 거기에 맞서서 한가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그래야 진짜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인문학을 배제하고 이제 뭐 기술 이런 기술 교육만을 한다 그러면은 그 성공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공이. 근데 그 사람들은 인문학을 배제하고 정신적인 건 배제하고 물질적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의 함양에만 몰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민족의 교육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육을 하려면 밝은 내일을 가지려면 현재 이 지나친 정치적 신경 과민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 신경 과민에서. 그럴 때 이제 우리 민족의 교육이 급선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정치가 안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급선무는 정치가 안정돼야지만이 이제 우리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세력 싸움에서 모든 시간 정력을 다 소비하는 이런 시대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지금 자라나는 어린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눈앞에 극복하는 생각만 하지 말고 100년 대계를 그르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막연히 기술만을 배운다 하지 말고 분명히 자아의 개조, 민족의 개조, 문명의 구원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용감하지 않고는 이루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육을. 그러니까 역사는 용감하지 않고는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교육을 자유로이 내맡기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도 있고 그다음에 각 구마다 동작금 동작교육청도 있고 막 그러면서 이제 관리하려고 들읍니다. 자유롭게 놔두는 것을 불안해해요.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틀에 맞추려고 그래. 자꾸 규제를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안을 눈앞에 보며 용감하게
조심스럽게 나가는데 역사가 있고 교육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한 게 보여요. 보이지만은 용감하게, 그러나 조심스럽게 우리가 나아갈 때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교육을 창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미래의 인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재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은 자유 속에서 주고받아야 되는 것이지, 교육자, 피교육자가 있어서, 선생님, 학생이 있어서, 교수, 학생이 있어서,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양분되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학 상장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그래야지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우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내 양심의 명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게, 교육자는 내 양심의 명령에 의해서 해야지 이 편견을 가지고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자는 죽음으로 교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교권은 왜? 신성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회의 풍기 문제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은 풍교라고 한덕권 선생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람처럼 지배하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그만한 교화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람이라는 건 뭐예요? 바람처럼 지배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오늘날은 지금 뭐 거의 기독교가 이제 지배하고 있죠. 기독교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기독교도 슬슬 이제 뭐 조금 개신교도 성도 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인간성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 기술은 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은 어떤 변화를 유도해서, 그 변화의 유도에 의해서 발전을 지향한다 이런 거죠. 그 변화가 발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과학과 기술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진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변화를 진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발전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성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란 말이 있잖아요.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것이 인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배운 것이. 프로이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상관계 이론에서 3살 때까지 자기가 가장 많이 생활한 사람, 즉 어머니겠죠.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받은 교육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결정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인격이 결정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결정론적 시각을 좀 무리가 있지만 그런 걸 제시했다는 거죠.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나오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태교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이 유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태아에서 무덤까지, 뭐 요새 그렇게도 되는 거예요. 태교까지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극성스럽게. 그리고 언론과 교육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람처럼 지배하는 것이 종교라고 그랬죠. 한덕권 선생님은 언론을 바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람, 바람. 즉 바람이라는 건 뭡니까? 숨, 기, 어떤 푸뉴마, 어떤 생명이라는 거예요. 호흡, 생명이라는 거예요. 바람. 그러니까 이 바람을 일으키는 게 언론인데 정신적으로 건전한 언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폐쇄주의는 배격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어떤
정치적으로 결탁된다든지 어떠한 탄압에도 올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론인이 숨을 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 숨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폐쇄주의는 배격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뭐 미국에서 일어난 일, 뭐 영국에서 일어난 일, 일본에서 일어난 일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다 보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론을 보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석헌 선생님은 CR 교육을 말씀하십니다. CR 교육은 뭐 어느 천재나 힘 있는 단체가 만들어줄 것이 아니요. 우리 온통이 직접 하는 가운데서 얻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한석헌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때 CR 교육은 즉 평생교육이다.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 라이프 에듀케이션 계속 돼야 된다. 계속 죽을 때까지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